네, 안녕하세요. 이부인입니다. 네, 오늘 곧장 기부 신뢰를 더하기 위한 기부 경험의 재설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곧장 기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기로 하고, 그다음 곧장 기부의 목적, 그리고 곧장 기부가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곧장 기부 좀 보시면요, 아마 다 한 번씩은 기부해 보셨죠? 그 곧장 기부 가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금함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친구들에게 선물이 갈지, 그리고 어떤 선물이 갈지를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면서 이만큼만 모금해서 그대로 100% 전달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아마 여기 한 번쯤은 다 보셨겠지만 짧게 설명드리면, 그 기부자님들이 이렇게 지하동센터랑 잠바구니랑 기부금 결정해 주시면 곧장 기부팀에서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배송한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을 이제 모금 후기와 함께 기부자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이제 그런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많은 기부자분들이 호응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2020년 11월 한 5년쯤 약 5년쯤 전에 시작을 했었고, 21년도 6월에 1년 정도 후에 월 1,000만 원을 돌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또 1억 원, 그 다음에 또 2년 뒤에 2억 원 정도 돌파하면서 상당히 이제 높은 월 모금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금 추이 연도별로 보시면 연도별로도 2021년도에 2억 정도를 찍었다가 지금 2025년도는 16억 정도를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사실상 뭐 전체적인 큰 대형 단체에 비하면 약간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게 기업 재단에서 어떤 모금을 했을 때 SK라는 이름을 달고 모금을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모금이 잘 된 케이스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사실 여기 뭐 그룹사 직원들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적은 수준이어서 저희는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기부자들의 반응, 또 업계의 반응도 많이 갈리는 것도 사실인데, 물론 이제 기부자분들 보시면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주셨고요. 뭐 너무 좋은 것 같다, 아니면 기부금이 100% 전달되는 게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주셨고, 뭐 트위터나 뭐 인터넷 등등의 곧장 기부 추천, 투명성 이런 거 찾아보시면 이런 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정적인 반응도 있고요. 제 지인이 또 이렇게 이런 글이 올라왔어라고 보내주신 것들을 이제 모은 거고요. 이제 보면 생태계에 긍정적일 것인가, 이게 아닌 것 같다, 혹은 너무 괘씸한 마음이 든다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들도 있습니다. 비영리업계가 서로를 비판하는 분위기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비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숨겨진 비판들은 엄청 많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긍정적 반응들과 부정적 반응이 공존하는 이 논란의 곧장 기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곧장 기부의 목적을 좀 드릴게요. 곧장 기부의 목적은 간단하게 기부 불신을 좀 더 우리가 해소하는 겁니다. 기부의 신뢰를 재설계하자. 사실 이제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 개인 기부 시행이 5조 정도라고 하는데, 그걸 좀 더 높이기 위한 거에 가장 걸림돌이라고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부단체의 투명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설문조사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라든지 뭐 디스인사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 등의 좀 이런 얘기를 쳐보시면 기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 되게 억울한 이야기들 되게 많죠.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되게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거를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나 그 여론들은 사실 이제 그냥 하는 이야기들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기부가 투명하지 않아서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막상 저 사람이 정말 투명한 기부가 왔을 때 그럼 기부할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안 할 가능성도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죠. 설문조사 할 때는 다 착한 사람이고 싶어 하니까 그 얘기하는데,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면 더 많은 기부자들이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실험을 저희가 좀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기부 불신을 만약에 해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본다 그러면 먼저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봤습니다. 불신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가장 크리티컬,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요. 비영리에서. 누구 생각보다? 기부자의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자들이 보통 기부까지 이르기 위해서 봐오는 것들은 이런 사진들이죠. 어떤 캠페인적인 이야기들이라든지 어떤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리대가 없어요, 라면만 먹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고 기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영리 단체가 이런 사진들을 보고 기부를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나는 이 친구들한테 라면 보내주는 거라고 이제 기부를 했고 기부를 할 것 같은데, 이런 게 비영리가 하는 일이라며. 근데 라면 전달해 주는 것 같은데 다른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생각하죠. 그죠? 라면만 주는 거면 사실 이 친구들한테 그냥 거기
단체에 전화해서 주소 받은 다음에 그냥 쿠팡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예, 그냥 되게 간단한 일 같은데 왜 운영비가 필요하지? 라는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가보시면 예, 비영리에서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당장 이분들을 어떤 적정한 대상자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 고민하고 효율적인 실행 방법 기획하고 여러 가지 예산 사용하는 돈들이 들어가죠. 꽤 많은 비용 들어갑니다. 그냥 전달한다는 것만 해도 이 정도가 들어가고 만약에 이게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좀 이 친구의 미래를 위한 어떤 것을 기획한다든지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영양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훨씬 더 많은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는 저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 친구가 얼마큼 어려운지만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속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부자들은 궁금한 게 되게 단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기부자들이라면 이제 잘 기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부를 멈추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궁금증이 되게 단순한데 이제 그냥 얼마가 전달되는 건지 되게 궁금해요. 얼마? 내가 10,000원 냈을 때 얼마가 실제로 가는 건가?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저기 있는 요 친구한테 내가 지금 10,000원 기부하면 이 라면이 몇 개가 가는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단순하죠. 그래서 그거를 되게 궁금해하는데 그걸 속 시원히 얘기해 주는 곳은 사실은 없어요. 네, 사실 없습니다. 기부자는 보통 어떤 거 듣냐면 우린 15% 이내에서 쓴다. 혹은 우리 되게 아껴 쓴다. 외부 검사 받는다. 아니면 다 공개돼 있으니 확인해봐라. 라는 얘기를 들어요. 자,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15% 이내에는 뭐 이제 그 기부금품법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대부분 단체 모금이 기부금품법을 적용받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료 같은 데 보시면 저희가 15%는 금방 깨지는 거 자료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아껴 쓴다. 아껴 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본질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어떤 구조를 알고 싶은 거,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은 건데 아껴 쓴다의 논리, 감사의 논리,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해라 했더니 확인했더니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기부자들은 기부자 나름대로 이제 기부 안 한다는 사람들, 소위 이제 기부 엄청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 시원히 알려주는 게 왜 없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냥 기부자들은 오해를 하고 비영리는 되게 억울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이 기부에 대한 신뢰, 사람들이 저 아이들이 어렵고 사회 문제가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기부에 대한 신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를 잘 설명해주면 이 불신을 해소한다면 기부가 상당히 한 단계 늘어날 것 같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 블록체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런 기술이 발달하는 시대에 그게 그렇게 어렵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사실 뭐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제가 월드비전이나 되게 큰 단체에 이메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만 네, 제가 뭐라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남들이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네, 신경 쓸 만한 서비스를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우리가 좋은 서비스, 그러니까 투명성이 완전히 기반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게 잘 된다. 불신을 완전 해소하는 어떤 투명성을 관련된 모금 플랫폼을 만들었더니 기부자들이 되게 많이 왔어. 요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다른 모금 단체들도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곧장 기부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장 기부를 이제 하면서 잠깐 알게 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크게 4가지를 오늘 설명드릴 건데 곧장 기부를 처음 만들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운영 비용, 마케팅 비용, 그 다음에 기부자 인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초로 공개하는 자료들이에요. 네, 그 작고 실험적이었던 프로젝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의 키워드가 2개였어요. 단순하게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들자. 딱 2개입니다. 먼저 단순하게 만드는 것부터 보면 이제 가장 쉬운 거는 투명하게 다 보여주면 되는 거죠. 투명하게 다 보여주면 되는데 당연히 어렵습니다.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거는 사회 문제 되게 복잡하고요. 그죠? 사업도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것도 구현하기는 또 되게 어렵죠. 그다음 재단이 어떤 그런 사업도 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런 거 말고 그냥 아예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되게 단순한 모델을 만들자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투명성의 모델에 맞춘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곧장 기입 1개 중 여러 가지 중에 있지만 1개 중 하나가 뭐 정말 필요한 애들한테 가느냐, 뭐 정말 필요한 게 가느냐 이런 것들인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많이 포기를 합니다.
네, 보시면 알아요. 포기를 하게 되고 단순한 모델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동센터 친구들한테 쓰기나 G마켓 옥션에서 쇼핑몰에서 구문해가지고 이거를 배송시켜주고 그 이제 내용들을 기부자에게 전달해주자. 아주 간단합니다. 전달 이걸 해주는 걸로 진행이 돼요. 먼저 지아동센터는 저희가 생각하실 때, 뭐 저는 이제 여기 말고도 사단법인 점프라는 아동센터 베이스로 하는 사업을 하는 곳에 운영 같이 하고 있고, 이 전 직장이 이제 넥슨 재단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작은 책방이라는 지아동센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래서 지아동센터 네트워크가 제 개인적으로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근데 지아동센터가 되게 재밌는 모델인 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모델이다 보니까 상당히 데이터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상주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을 돌리려면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문을 해주실 분이 계셔야 되고 배송 확인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금 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부자들에게 보여줄 컨텐츠를 누군가는 취합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아무나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되게 돈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곧장 기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저희가 아는 지역센터에 다 이제 전화 드려가지고 좀 해달라라고 말씀드려서 저희가 해서 아동센터에 몇 군데를 저희가 섭외를 하고요. 근데 여기는 처음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쇼핑몰에서 하면 되겠지. 소위 이렇게 1등 기업 쿠팡에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쿠팡은 사실 법인 아이디가 또 안 돼가지고 안 돼요. 그 당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 아이디가 가용한 쓱닷컴, G마켓, 뭐 이런 이베이 이런 데들을 옥션 이런 데들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쇼핑몰 영수증도 처음에는 이제 자동으로 배송 완료 딱 떠가지고 보내주면 제일 좋은데 그런 서비스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뭐 저기 우리가 직접 스크린샷 떠가지고 보내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스크린샷 떠서 기다리고 있다가 배송되면 스크린샷 떠가지고 우리 사이트에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보게 됩니다. 단순한 모델을 만든 거죠. 그 이거를 이 단순한 모델을 또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자 개념이 들어가요. 이거는 조금 이제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는 행복나눔재단은 이제 기업재단이었습니다. 기업재단이죠. 이었습니다. 아니고 기업재단인데 요 당시 2020년쯤에 어떤 움직임이 좀 나오냐면 그때까지 저희가 이제 사업을 했으면 대부분 직접 엄청난 기여를 한다라기보다는 대부분 외주로 많이 서비스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 한 5년쯤 한 10년 전에 곧장 기부를 만드는 거였으면 곧장 기부 이제 RFP 만들어서 이걸 해줄 수 있는 데를 찾거나 아니면 이제 업체들을 찾아서 디자인이랑 다 받아오겠죠. 근데 워낙 요거는 이제 모델 자체를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고 계속 저희도 이게 어떤 시까지 진행될지 어떻게 변할지 잘 몰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직접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개발비 3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품위를 받는데 성공을 합니다. 3천만 원은 실은 더 싸게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 구축하다 보니까 도너스라고 있습니다. 도너스라는 곳에서 결제 서비스를 싹 이용했으면 아주 깔끔하게 풀리는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곧장 기부 가보시면 뭐 다 채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요소들을 좀 넣어놨는데 거기 그런 거를 좀 자유롭게 하려면 결제 창을 좀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별 좀 많이 드렸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7월 9일 날 여기 방심 매니저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요거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이때는 저희 팀도 아니었고 저희 컴파트 홍보팀의 이제 인턴이셨는데 왠지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섭외하죠. 섭외해서 이제 갔죠. 가서 이제 만들게 됐고 저희가 다른 아마 영상 보시면 우당탕탕 개발기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이분도 사실 개발자도 아니고 그래픽 해보신 분도 아닌데 일단 한번 해보자 느낌이 있었고 가보니까 때마침 이제 피그마라는 또 툴이 개발이 됩니다. 피그마라 이런 툴에서 하면은 PPT 만들 때처럼 막 디자인을 마음껏 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기능 구현까지 어느 정도 해보고 요거를 그대로 떠서 이제 개발자분에게 갖다 드리면 구현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믿고 물론 그렇게 단순히 되지는 않았어요. 수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장 기부라고 하면 저희가 뭐 행복나눔 재단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곧장 기부 해봐야 안 되고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는 또 많은 MZ 세대들의 의견이 있어서 캐릭터가 필요하다. 내가 작년에 캐릭터 되게 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던 인턴이 있었길래 전화해서 한해 그려주세요 해가지고 뚝딱뚝딱 실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이렇게 기대 이상 이제부터 설명드릴 텐데 성장이 되게 빨리 되는 바람에 오히려 고생을 되게 좀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처음 목표는 3개월에 3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요거는 이제 왜 기억하냐면
품위를 이제 3천만 원 개발비를 주세요라는 품위를 위에 올리고 이사장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거는 실험은 좋은데 예, 이런 플랫폼 만들면 돈이 끝도 없이 들어가거든요. 잘못했다가. 그래서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돼야지 계속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다가 3개월 내에 한 300만 원 정도 되게 소박하죠. 하지만 네, 기업 기부에서 우리가 무슨 구성 기부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생 모금을 300만 원 받기는 정말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가 점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점프 개인 기부금 되게 낮거든요. 네, 되게 낮아요. 개인 기부 받기 되게 어렵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30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컨셉도 10개 미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합니다. 11월 달에 처음 오픈하자마자 한 29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사실 근데 이때는 제 지인도 많이 해줬고 해서 그런 거지만 12월 달에 600만 원 찍고 그 다음에 계속 쭉 올라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먼저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기부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난 지하세 말고 딴 데 없냐? 이건 해주시죠. 네, 지하세는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왠지 잘 사는 것 같은데 해줘야 되니? 혹은 좀 더 정말 어려운 사학세는 없습니까? 아니면 디테일하게 한부모 가족, 보육원 이런 데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해주십니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재단도 이제 아동센터만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거를 높여가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계셨기 때문에 좀 더 가능했지만 그게 아닌 부분들을 저희가 잘 골라서 진행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두 번째는 좀 재밌습니다. 그 식닷컴 G마켓 옥션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그쵸. 저희가 G마켓을 처음엔 좀 많이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초기 곧장 기부 로고를 잘 살펴보시면 G마켓 채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이게 장바구니를 할 때 보시면 아이디 하나로 장바구니 돌리는 여러 개 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장바구니 아까 10개라 그랬죠, 한 달에. 그러면 저희가 주문 대기부터 걸어놓고 다 과정까지 하면 거의 10일 정도를 장바구니에 안치시켜놔야 되는데 10개를 한 번에 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가능하겠죠? 제가 직원 잘 얘기해서 눈 똑바로 뜨고 엑셀로 잘 저희가 정리 빡빡빡 해가지고 돌리면 돼요. 자, 근데 이게 10개, 20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에러가 나면 큰일 나죠. 중간에 뭐 환불되고 막 갑자기 배송 다시 오고 이러면 이제 엄청 꼬입니다. 꼬이니까 그때 봤더니 때마침 그때 2020년 4월쯤에 이런 함께 장보기라는 서비스가 오픈했었어요. 이런 게 있었잖아 하면서 때마침 식닷컴에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는 한 아이디랑 장바구니 3개를 분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죠? 원래 우리가 홈페이지 가면 장바구니가 분리되지 않게 돼 있는데 여기 갔더니 A, B, C 3개로 분리될 수 있게 돼 있어서 요걸로 좀 버틸 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3개가 한도였는데 600만 원 정도 늘어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전화해서 혹시 이런 사업 하는데 늘려줄 수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또 흔쾌히 해주셔서 20개까지 늘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5개월쯤 뒤에 갑자기 또 2천만 원 막 찍고 그러니까 겁이 나죠. 그래서 저거 다 채워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늘려달라 했더니 거의 답변 주신 게 96개까지 늘릴 수 있다. 시스템상 96개가 한도여서 6개까지 늘려주겠다고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월 이제 1억 정도를 찍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96개도 꽉 차기 시작해서 저희가 좀 요청드렸더니 그러면은 법인 아이디를 하나 더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해 주셔서 다행히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식닷컴에서 함께 장보기 기능을 없앤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공지 크게 하나 띄우고 죄송합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스크린샷 복부 뜨고 이런 것들도 보면 처음에 한 10개 정도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점점점 많아지면서 자동화를 좀 많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했던 분이 이제 웹개발도 조금씩 공부하고 이러면서 파이썬 이런 거 자동화를 조금씩 진행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행정 처리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냥 쓱닷컴에다가 잘 만들고 나서 이거를 잘 진행해 준 다음에 뭐 저희 배송 완료된 거 딱 떠가지고 경영지원팀에 넘기면 싹 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기업재단이고 상당히 이제 리스크의 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지원팀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모금안별로 모든 지출과 수익 결의가 있어야 되고 뭐 매일매일 돈이 들어간 거 나온 거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라 그래서 확인하는 게 다 이제 일이잖아요. 일이고 사람의 일로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거다 보니 행정처리가 많아져서 그런 것들을 자동화를 최대한 하고 자동화를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다 이제 외주 인력을 좀 확충해서
외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그 홈페이지 쇼핑몰 페이지를 거의 다 저희가 쓰지만 거기는 정보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가져올 수는 없어서 그런 것들 배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장보건이 어떻게 잘 찾는지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손으로 빼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외주 인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실험적인 매출의 증가와 함께 매니저 혼자 시작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 지금 세 분이 저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시고요. 세 분이서 이제 CS부터 여러 가지 행정처리까지 다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곧장 레터를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그 기부자님들의 피드백을 받는 게 있거든요. CS나 마케팅 이런 얘기만 해주시는데 그거 담당자가 한 명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놀라실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운영 비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운영 비용이 얼마나 쓰고 있니? 근데 운영 비용 할 때 제가 지금 놀란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1번 결제 수수료. 전 사실요. 결제 수수료의 개념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영업을 해본 게 아니어서 몰랐고 결제 수수료의 무서움을 알았을 때도 끝까지 비영리는 무료로 해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가 안 된다는 사실을 듣고 짜롭다 2%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낮춰서 막 2%까지 맞춰놨습니다. 맞춰놓은 게 있었고 그러니까 10,000원을 기부해도 실제로 통장에 10,000원이 안 찍혀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 사실부터 저 되게 쇼킹했습니다. 기부자들은 전혀 모르죠.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카카오톡 저희가 이제 알림톡을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번 기부하면 한 5번 정도 알림이 가요. 알림 갈 때 텍스트로도 가고 이미지도 가기 때문에 보통 한 5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약에 어떤 분이 100원 기부했다면 적자에 적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배송비나 물품 가격 변동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송비는 이제 물품 따라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아마 저희가 지어드 센터에 장바구니 담으면서 배송비 없는 걸로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배송비가 늘어날 때가 있죠. 가격 변동도 있죠. 처음에 한 10일쯤 전에 담을 때는 뭐 5,000원이었는데 막상 이거를 주문할 때 딱 보니까 이게 갑자기 할인이 끝나서 10,000원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문제가 없어져가지고 조금 더 좋은 물건을 저희가 바꿔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여기 예산이 한 16억 기준에 2천만 원 정도 빠져나갑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부 후기 주문 같은 것들 했던 여러 가지 인적 영역 수수료 같은 부분도 이 정도가 나가게 돼요. 자, 그리고 그쵸 곧장 기부로 정말 숨만 쉬게 할 수 있을 때 들어간 돈이 또 들어갑니다. 숨만 쉬게 하는데 500만 원 또 들어갑니다. 1년에. 그리고 본인 인증용 API 이것도 주민번호 같은 거 확인할 때 확인 안 해도 될 줄 알고 아꼈다가 연말정산 때 우리 한번 호되게 당해서 이거 잘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또 그냥 디폴트 값으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뭐 저희 재단 솔직히 얘기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또 품위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닌데 이거 하면서 느낀 거는 작은 단체에서 이거 하기 시작하면 되게 쉽지 않겠다 생각은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외부 검사도 몇백만 원 들어가고 회계 정리할 때 아까 인건비 좀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 보수 기능 개발하고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3천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갑니다. 이런 돈들이 포함하는 것들이 꽤 들어가고 중요한 거는 뭐 제가 100% 기부 전달 이런 거 처음 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기획할 때는 이 정도 들어가는지 사실 몰랐고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비율에다가 인건비까지 뭐 제 인건비 조금에다가 이 매니저분들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물론 아직 저희가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규모가 늘어나면은 비율은 줄어들겠지만 꽤 많은 규모가 들어가고 있고요. 규모를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운영 비용이 2021년 저희 풀타임 했을 때 2021년부터 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한 1.29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16억 정도 모금 기준입니다. 모금액 대비로 보면 거의 8%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인건비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모금액 대비에서는 8% 정도 운영비를 저희 잡고 있고 모금액이 좀 점점 늘어날수록 저희가 요거를 좀 더 줄여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7%, 6%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비는 생각보다 좀 많이 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 비용입니다. 마케팅 비용은 좀 이제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생각보다 효과가 적다가 저의 결론이에요. 생각보다 효과가 적더라. 실제로 이제 빅5 단체라고 썼지만 잘 읽어보시면 월드비전, 초록우산, 세이브 더 칠드런,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기부금으로 빅5 정도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기부 수익 대비 모금비가 거의 11% 정도가 나옵니다.
공시를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그 모금이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눈에 띄는 걸 보면 굿즈, 배너, 거리 모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많이 있고 모금비 비율이 11% 정도 나오는데 물론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좀 이거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고민이 좀 됐던 게 다른 데들은 정기기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기기부 비율을 공시에 이제 올려둔 데가 유니세프랑 그다음에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일 겁니다. 근데 거기 비율이 둘 다 95%가 넘어갑니다. 근데 무슨 얘기 이 얘기를 즉슨 다른 데들도 어느 정도 90에서 95% 정도 95%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95%라는 얘기는 신규 가입을 한번 했을 때 생각보다 모금 기대되는 모금이 꽤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기부자가 와서 3만 원의 정기 기부 딱 결제한다 그러면은 한 2개월 정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거의 72만 원 정도의 수익이 모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됩니다. 하면 되죠. 근데 곧장 기부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정기 기부를 중심으로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그냥 이거 기부하시고 이 100% 기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카톡으로 잘 보세요가 핵심이에요. 정기 기부도 솔직히 그래도 처음에 없다가 나중에 기부자님들이 좀 요청을 많이 하셔갖고 저희가 만든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시 기부가 충분히 경험하는데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기 기부 비율이 55% 정도. 또 이게 정기 기부가 잘 되려면 사실은 이 서비스가 오래 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월드비전이나 아니면 저기 굿네이버스 이런 유명한데 당연히 그런 식으로 아무도 안 합니다. 정기 기부하면 그냥 쭉 가는 거야 나랑 같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서 했던 것들 아마 이제 기부 뉴스 찾아보시면 수많은 기업에서 모금 플랫폼에다 접은 게 되게 많습니다. 예, 저희도 곧장 기부가 이렇게 잘 될지는 이제 몰랐기 때문에 뭐 정기 기부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브랜드 인지도 없는 상태에서 정기 기부 말고 이제 일시 기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이런 좀 그 마케팅비를 당연히 쓰면 쓸수록 저희 적정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전혀 이거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지금 모금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금 자체가 잘 되고 있는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건강한 시장이냐. 그래프를 보시면 또다시 빅5 모금단체에 대한 공시자료를 제가 쭉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수익 기부 증가율, 기부 수익이나 개인 기부의 증가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줄진 않지만 성장세가 줄고 있다는 거는 표로도 많이 포함이 되는 건데 모금비는 7.9에서 2024년도 21%까지 올라갑니다. 되게 높은 수준이 돼버렸어요. 사실 제가 이게 실제 담당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공시자료만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금 비용은 이제 그 5개의 모금 비용을 그대로 다 합쳐버리면 850억에서 1,200억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실제로 2004년에 많이 올라갔죠. 모금 비용이랑 제가 뭘 비교해야 되냐면 매년 올라가는 기부금 있죠. 기부금이 계속 오죠. 기부 수익이 올라갔을 거잖아요. 기부 수익이 얼마만큼 올라갔습니까를 자세히 보면 2020년도만 해도 850억에 1,100억 정도에 모았다라면 이게 점점점 이제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024년도에는 1,200억 정도 썼지만 실제로 380억 정도, 400억 정도만 올라가는 데 그치게 돼요. 이게 저는 사실 되게 뭐 더 나은 미래 같은 기사 보시면 뭐 굿즈라든지 여러 모금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상당히 좋은 사인은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과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곧장 기부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 판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라는 고민이 들죠. 고민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재단의 곧장 기부의 여러 가지 마케팅을 좀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곧장 기부 어떻게 하고 있었냐 보면 곧장 기부는 마케팅 비용은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는 포인트. 곧장 기부 보시면 저희 10,000원 냈을 때 5,000원까지 포인트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채널, 여러 뭐 배너 이런 것도 운영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굿즈, 임팩트데이 행사 같은 거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저희가 마케팅을 꽤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일단 포인트 기부는 이론적으로 최대 50%까지 가능해서 처음에 이거 처음 만들었을 때는 벌벌 떨었죠. 50% 되면 저희 다 망하는 거여가지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높진 않았고 초반에 4% 정도, 5% 정도 나왔습니다. 정기 기부나 단독 기부, 저희가 단독 기부 비중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단독 기부를 하면 이제 모금 하나 50만 원 이상부터는 단독 기부 저희가 모금함에 따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근데 니즈가 저희도 몰랐던 니즈가 뭐였냐면 팬클럽이라든지 생일 기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내가 50만 원 기부한 다음에 그 모금 후기가 바로바로 오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거를 또 증빙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그런 요청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포인트가 들어가진 않죠. 포인트는 개인한테 들어가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 비중은 0.8%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포인트는 생각보다 많이 자연적으로 좀 줄어들게 된 게 있다. 그 다음에 채널 운영입니다. 홍보 채널 처음에는 저희가 당근마켓을 많이 사용했어요. 지역 베이스로 했고 저희 그때는 지하동센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 지하동센터를 도와주세요라는 단어를 당근마켓 그 지역에다 바로 찍었더니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비용이 꽤 나오긴 하죠. 마케팅 비용이 5만 원만 돌려도 50만 원에 5만 원이면 벌써 1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그렇다 한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게 소통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의 곧장 기부의 특징은 투명한 기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인터넷 보시면은 투명한 기부를 안 투명하다고 하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100% 전달이라는 단어도 요즘에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러쿵저러쿵 모금 후기도 보내주고 진짜 다 SK가 되고 이런 얘기를 주저리 하기에는 홍보 채널이라고 하는 그 너무 작아요. 그죠? 거의 이미지로 소비가 되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되게 소형 단체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곧장 기부를 제대로 이해하고 느낌을 아시려면 이걸 다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죠? 한번 기부를 해보시고 진짜 바로 내가 내자마자 카톡이 오고 배송 완료라든지 주문을 카톡이 오고 후기까지 사진이 오잖아. 이걸 돌려봐야지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떤 배너에다 알려주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죠. 실제로 모금 이제 홍보 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집고 들어가기 너무나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돈을 많이 썼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나진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나 굿즈도 당연히 만들었는데 오프라인 행사 저희가 2번 했고 생각보다 되게 잘 됐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는데 이게 해보면 자원 투입 대비 너무 힘들어요. 사실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기부자분들 한 30분 정도 모셔서 진행을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냥 돈만 몇백만 원 들어가고 한 거의 3, 4일 또 이제 사무실이 멈추잖아요. 그런 거 다 따지면은 이게 과연 효과가 맞는 거냐, 효과가 이게 정말 최선일까?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돼요. 근데 굿즈도 당연히 굿즈 너무 만들고 싶었죠. 예쁘게. 우리도 배민처럼 할 수 있어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때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일단 잘 만들려면요. 대량 생산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곧장 기부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다. 아직 굿즈로 우리가 승부 보기에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금액 대비 마케팅 비용을 막 쓰고 있었는데 이제 한 4년 정도 그렇게 썼어요. 실제 모금액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억이었다 13억, 10조기 한 13억까지 쭉 올라갔죠.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니 100% 기부를 한다는 건 사실은요 적자 상품이에요. 영리 기부를 보면 내가 낼 때마다 저희가 돈을 더 태워가지고 이제 기부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모금비, 홍보비까지 더 태우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어차피 SK로부터 돈을 받지만 무한대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곧장 기부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만약 2억을 받았는데 2억을 마케팅비 2억 다 써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운영비, 서버비 같은 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모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럼 우리가 2억을 받았다면 마케팅 비용을 다 줄여버리고 차라리 그 돈을 사람들이 100% 효과를 잘 누릴 수 있는 데 쓰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 마케팅 전략을 좀 수정을 하게 되고 차라리 기부금이 어차피 15억 정도 16억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준을 최대한 유지 정도 한다고 치더라도 마케팅 비용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최대한 쓰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법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첫 번째는 입소문 마케팅을 좀 활용하자예요. 저희가 생각보다 마케팅이 잘 먹혔던 때 저희가 마케팅 기부 들어오면 잔디라는 그 기업 메신저에 막 뜹니다. 딸랑딸랑 뜨는데 그게 갑자기 우르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 저희가 확인하겠죠. 트위터랑 막 다 뒤지는데 그때 실제로 많이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 입소문이 제일 커요. 요거는 1년 전에 블라인드에서 그 어떤 기업 대표님이 올려주신 겁니다. 기업 대표님 저희 이번 주 기부 완료해 주셨는데 이게 갑자기 바이럴이 막 되면서 댓글 300개 요거 그 3만 명 정도가 보는 이게 됩니다. 그리고 댓글들에 보시면 대부분이 다 곧장 기부 나도 해야겠네 하면서 막 기부 저희 영수증이거든요. 이게 막 바이럴 엄청 돼요.
되면서 기부가 많이 들어오는 형식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면은 저희 추천인 아이디 제도도 있고 입소문을 좀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부가 투명해요, 기부가 좋아요, 기부 정말 얘네 잘하는 것 같다는 얘기는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니네가 뭔데 얘기하죠. 저희가 뭐 엄청 진정성 있어 보이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경쟁 시장에 뚫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곧장 기부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때는 오히려 되더라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돼요.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뭐 별다른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인 아이디 많이 이제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 아티스트 분들이 아이유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영님 같은 분들이 오셔서 기부를 해주시면서 그게 또 다시 바이럴되고 이러면서 좀 많이 기부가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마케팅 비용을 이제 집중하고 싶은 게 있는 건데 일단 저희가 좀 설명드려야 될 게 마케팅을 하기 앞서 곧장 기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100% 기부 지가동센터에 학용품이나 간식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또 하나 저희가 작년 재행부터 준비해서 진행하는 게 임팩트 기부입니다. 임팩트 기부는 정말 좋은 솔루션을 만들자. 이따 설명드릴 텐데 솔루션에 대한 기부를 저희가 만들어보는 아예 좀 새로운 기부를 만드는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는 저희가 기부자님들을 위해서 아예 설계를 한 것이고 여기는 재단이 소셜 섹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자님들의 여기에 오게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마케팅비를 안 쓰더라도 그죠? 저기에 오게 하는 데는 마케팅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차라리 여기 있는 돈 싹싹 긁어서 일단 다 집중하자. 네, 집중하자는 얘기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마케팅 비용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기부자 인식과 현장과의 간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모금업계는 저는 처음 모금해본 거였기 때문에 이제 들었던 거가 뭐냐면 기부자분들이 주로 보는 것과 실제 현장이 생각보다 되게 다르다는 거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이유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부자님들이 보시는 거는 뭐나 이제 광고라든지 이제 뭐 언론 노출된 여러 가지 이슈들 있죠.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많이 오죠.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나도 저런 곳에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보면 복지체계가 또 잘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진짜 어려운 아이들 찾는 건 상당히 어렵고 생각보다 많은 돈들, 개인 기부로 들어가는 5조 원이라는 기부금이 기부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제 사정이 조금 더 나은 친구들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곧장 기부 같은 케이스는 대부분 전달에 그냥 저희가 그냥 다 집중해버렸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되게 아주 적나라하게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한 몇 년쯤 전에 어디지? 뭐 어떤 기관에 가서 저희가 자원봉사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쪽 기관의 아이들이 피자 시켜 먹는 거 보고 기부를 끝내 많이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건데 특히 지하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당근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딱 보내고 나면 이런 부정 댓글 막 달리기 시작해요. 꽤 있습니다. 뭐 이거 다 시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1번 아니면 2번 내가 가서 봉사했을 때 걔네 관심 많던데 잘 먹고 잘 살던데 이런 얘기해요. 내가 걔한테 왜 사줘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물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지원센터에 정말 뭐 기초생활이나 저기 차상위 쪽만 다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은 그냥 주민센터 상담 후에 그냥 배치가 될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통 사진에서 보는 정말 막 정말 배고 쌀이 부족해 이런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막 있는 집 자식들이 나도 보내야지 할 정도는 또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친구들이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이런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쪽에 샤인머스켓 이제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장바구니에 저희가 샤인머스켓이 들어있었어요. 샤인머스켓 고급 과일이죠. 이걸 보고 기부자들이 이제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왜 샤인머스켓이 웬 말이냐? 샤인머스켓 웬 말이 나오고 얼마 전에도 이제 뭐 좋은 약간 고가의 선크림 같은 게 들어있었을 때 이거 나도 못 쓰는 건데 쓰냐? 뭐 제 생각에는 정당한 또 이제 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못 쓰는 건데 내가 왜 사줘야 돼? 라고 하는데 또 상황을 들어보면 이런 거죠. 샤인머스켓을 맨날 먹겠다. 나는 포도 안 먹고 샤인머스켓 먹을게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과일들은 수박, 뭐 복숭아 이런 것들은 들어오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식배에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샤인머스켓 같은 건 사기 어렵다는 거죠. 사기 어려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도 다 학교를 다니죠. TV도 보고 미디어도 보죠. 다 샤인머스켓 맛있다는 얘기 듣는데 나도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린 거야. 이해되죠 또? 예, 올렸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다 이해하지만 그냥 모르고 난 라면 사줘야지 했던 사람들은 이게 웬 샤인머스켓이냐 막 나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기부자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모금 이제 전체적인 판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이 방식들, 진짜 현장의 이야기들, 이 친구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소구보다는 현장, 가장 어려운 친구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막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간극이 생기고, 이런 간극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모금 시장 그 기부금이 좀 커나가는 상당히 좀 약간 그 방해물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분들에게는 뭐 샤인머스켓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예, 장바구니 보시고 예, 마음에 드신 장바구니를 가십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부자 인식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저희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00% 기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비율을 봤을 때는 사업 운영비에 대한 기준점이 되고 싶습니다. 사업 운영비에 대한 기준점. 이게 뭐냐면 곧장 기부는 실제 대상에게 전달된 비용이 되게 많은 대신에 운영비 관리비 모금이 되게 적어요. 대신에 간접비가 없는 대신에 되게 지원이 단순해요. 단순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 친구들한테 과자가 필요할지, 어떤 과자가 중요할지, 아니면 교육이 필요할지 이거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달라고 하는 거 드려요. 예, 그 선생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가고, 근데 만약에 저희는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정말 필요한 건 멘토링이에요. 이 친구한테는 지금 과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 학교를 잘 보낼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해. 이런 거 저희가 담지 못합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이거는 정말 간접비가 없는 대신에 가장 실제 대상에 저런 단점들이 있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저희가 다른 단체에서 이야기할 때 운영비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운영비가 아예 없다고 최소화시키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 만약에 운영비 좀 더 주시면 확보된다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친구들에게 좀 더 확실한 어떤 솔루션을 종합적인 지원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기준점으로 저희를 좀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 되겠다,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거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곧장 기입으로 들어간 여러 가지 데이터들, 뭐 운영 마케팅비라든지 이게 어떻게 돈을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아마 연말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연말에는 저희 그 곧장 기입 운영하면서 나온 수많은 숫자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부자분들에게는 100% 기부를 위한 선택지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 가장 지금 기부에 대한 불신, 기부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모금함이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내 기부금이 그대로 저한테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저 친구는 이미 정부 지원 웬만큼 받고 있으니까 나는 좀 더 기획비 많이 드는 거, 개발비 많이 드는 거, 아니면 정말 돈 들더라도 정말 어려운 친구 찾았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나는 안 줘도 돼, 차라리 그냥 진짜 이 좋은 지원을 개발하는 데 써주세요, 이런 뭐 복리후생 좋게 하시고 이런 데 쓰기 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똑같은 모금함에서 기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리포트가 떨어집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둘 다 행복하지 않죠. 그죠? 이 사람대로 이거 내 돈 어디에 쓰인 거냐, 이 사람들은 왜 그냥 이런 단순한 사업만 하냐,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곧장 기부로 좀 하고 싶은 것도 이런 거죠. 이런 100%를 위한 기부금과 그 다음에 100%가 아닌 조금 다른 사업에 쓰고 싶은 기부를 좀 나눠서 모금을 받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사례가 됐으면 좋겠고, 곧장 기부의 역할은 사실은 이 부분, 비용과 사업으로 100% 전달에 가까운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부자에게 선택지를 준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공통적으로 묶여 있어서 저희가 기부를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곧장 기부에서 이렇게 기부를 하더라라는 얘기를 저희가 좀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임팩트 기부를 활성화시킬 겁니다. 임팩트 기부라고 함은 클래식과 임팩트 좀 나눠서 저희가 정리를 할 거고, 클래식은 말 그대로 간식이나 학용품 중심의 어떤 사이트들이라면 임팩트는 혁신적인 솔루션, 그죠? 좀 비쌉니다. 다들 비싸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경험을 주는 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존의 기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앞에서 보신 여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임팩트 기부는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연이나 문제 중심의 커뮤니케이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 외에 우리 단체가 하는 일, 저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야지 이 신뢰가 좀 더 쌓일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곧장 기부에 좀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뭐 이런 과자 학용품 같은 게 나오고 이런 애들한테 주는 거라면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 보시면 뭐 이 특수머스에 대한 건데 이거는 이게 뭐 어떤 솔루션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가고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저 260만 원, 3명에게 26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잘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임팩트 기부를 조금 저희가 좀 더 설명드리면 이제 소셜 섹터가 발전을 많이 했죠. 실제로 많이 발전을 하고 실제로 좋은 솔루션들이 많이 이제 등장합니다. 혁신가분들이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전맹 아이들의 독립보행을 위한 지팡이, 전용 지팡이라든지 발달장애인 어린이들을 위한 조끼라든지 다 소셜벤처에서 만드신 것들이고 이거는 이제 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한 이제 입으로 부는 마우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되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개발비를 뽑으려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꼭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같은 어떤 뭐 사연형 아니면 어떤 어려운 아이들에게 뭘 줍니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으로는 도저히 뚫기가 되게 어려운 솔루션들입니다. 아 너무 어려워 보여서 제가 50만 원짜리 조끼 줬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예 좀 다른 컨셉으로 가서 이걸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임팩트 기부가 가끔 뜨고요. 그 페이지에 가보시면 솔루션에 대한 그 설명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또 내부의 반발도 제가 막 누르면서 그래도 많이 하자, 설명 많이 하자를 드렸고 그냥 설명드리면 저희가 뭐 와디즈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쓱닷컴 이런 데 가서 상품 가보시면 상품 소개를 정말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공상품이 아니라 정말 좀 새로운 기능이 있고 좀 비싼 거다 그러면은 상품 설명 페이지가 엄청 길어요. 근데 모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고 왜 어려운 친구를 찾는 돈을 써야 되고 왜 이 친구들한테는 뭐 밥보다 뭐 교육이 더 중요한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선생님들이 필요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 베이스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갖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임팩트 기부를 좀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보시면 또 이제 그것도 배송됐다 뭐 이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임팩트 기부에 기부하시면 솔루션을 잘 사용되었고요. 사용됐더니 이런 또 친구들이 좋아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부자들이 비싼 돈을 냈지만 기부를 한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일을 저희가 중요하게 하고 있고 임팩트 기부는 그래서 좀 이것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정기 기부가 지금 월 2천 정도 올라왔습니다. 5,500만 원 중에 2천만 원 정도는 꽤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체 모금 중에 30% 정도까지 올리는 것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외부에 좋은 솔루션이 있으면 계속 저희가 가지고 반영하는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좀 마치면서 좀 마지막 좀 말씀을 드리면 곧장 기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수많이 들었던 반 정도 부정적인 피드백들 대기업 재단이 할 수 있는 모델 맞습니다. 대기업 재단이 할 수 있는 모델이고 왜 SKC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집에서 공부 생각해 보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은 전략의 기본이더라 라는 거죠. 남들이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생각을 했고 오히려 SK에서 받는 안정적 재원의 바탕으로 모금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실험을 저희는 했다고 생각해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명하게 만들면 지금 하시고 있는 여러 단체에서 하고 계시는 모금들을 좀 나눠서 좀 직접적으로 딱 느낌이 오는 그런 아이템들이랑 아닌 비용들이랑 좀 나눠서 이거를 모금하기 시작하면 기부들이 모일까? 저는 충분히 올 것 같아요. 곧장 기부란 타이틀 들고 시작했을 때 지금 5년에 16억 찍은 거잖아요. 이걸 만약에 굿네이버스나 어린이재단이나 초록우산 이런 데 쓰셨으면 진짜 많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접근을 좀 하신다 그러면 기부자 커뮤니케이션이나 모금 구조를 전면 재수정 하셔야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말씀 주시는 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결국 기부자별로 지금 기부자가 100명 있으시다면 SK그룹 역할을 해줄 정말 찐 기부자의 느낌으로 좀 조직에 기부해 주실 분들과 아니면 곧장 기부자, 아예 그 사업비 중심으로 기부하실 분들 나눠서 저희가 모금을 해야 된다는 거가 저의 생각인데 이런 것들은 약간 대형 단체와 작은 단체 접근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형 단체부터 보시면 대형 단체는 전 충분히 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모금병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거를 만드는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금 비용이 더 중요한 거는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 모금비 자체가 되게 비효율적으로 좀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가 필요한 게 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차피 모든 사업들은 엑셀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사업별로 어떻게 돈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나이스하게 정말 예쁘게 포장하는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좀 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썼는지를 설명드리고 이 비용이 왜 필요한지를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스탠스를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뭐 어렵다라면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약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던 모금을 바꾸는 것 자체의 심리적인 어려움일 것 같고 만약에 작은 단체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곧장 기부하고 기부 부신 책도 쓰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특히 소형단체에서 많은 이제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모금 자체가 우리 어떻게 하는 얘기냐 얘기만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어떻게 드리냐면 첫 번째 1번 소형단체는 원래 어렵습니다. 사단법인 점프라고 이제 대학생들 뭐 자원봉사 통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추천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총 이제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 수입이 한 100억 정도 찍어요. 1년에 한 40명 정도 일하고요. 거기도 개인 기부 비중 되게 작아요. 월 1억도 안 될 텐데 되게 작습니다. 되게 안 모입니다. 실제로 그 있는 거 다 까보시면 대부분 창업주나 이사진들의 지인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브랜드를 쌓은 이후에도 사람들이 결국 기부금을 딱 낼 때는 생각보다 작은 데보다는 큰데 그 다음에 잘 모델이 그래도 막 설명해야 되는 데보다는 확실히 좀 보이는데 불쌍해 보이는데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3명이 보통 모여서 한다고 칩시다. 3명이 우리 셋이 병을 만들어 보자. 우리 회사 딱 그만두고 딱 차렸어요. 차리면 이 3명을 위한 인건비만 딱 생각해도 그쵸?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죠. 생활임금 쳐서 1,000만 원이면 5만 원 기부자 200명을 모아야 돼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이거고 만약 사업비 되면 더 빡세지겠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것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부자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초기 지인들 있죠. 가족이 주거나 지인이 주거나 다른 데 하는 너한테 줄게.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돈을 받아서 사업비 85%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답 절대 안 나옵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의 비용은 운영비로 기부를 받으셔야 돼요. 이걸 회비로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후 조금 더 직관적인 아이템들이 있죠. 예를 들어 자기가 어떤 뭐 학대 아동에 대한 어떤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친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뭐 조사를 하고 사업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다 지인한테서 돈을 모금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저 아동학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심리 상담비 그 친구들이 위한 어떤 식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대중 모금으로 풀면 오히려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드려요. 하지만 이제 워낙 기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 사실은 뭐 갑자기 잘 되지는 않겠지만 단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